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청명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중 연속 확률 변수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연속 확률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산 확률 변수가 있는 거죠. 연속과 이산 이 부분들은 무엇을 구분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그 개수를 셀 수 있다. 그 다음에 셀 수 없다. 이런 부분들로 구분하겠습니다. 카운팅하는 이 부분들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면 물의 양을 셀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시간 셀 수가 없고 그 다음 무게 역시 마찬가지겠고 길이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학생 수 1명, 2명 카운팅 가능하니까 자 5번이 이산 변수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연속 이산 이렇게 표현하니까 괜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셀 수 있다 없다 이런 개념이라는 사실 정확하게 기억해두면 연속과 이산 구분 확실하게 좀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분포표에서 평균 구하는 거 물어본 건가요? 일단은 확률의 총합이 1이 된다 이런 분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겠고 확률 변수하고 확률 들으면 열심히 곱하기 해서 쭉 더하기 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센스 있게 이런 12분의 2로 갖추면 되겠군요. 그럼 기대값 평균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12분의 자 2는 4 처리가 되겠고 4 되겠고 5 25가 되겠고 여기는 얼마인가요? 12분의 4가 되죠. 그러면 4, 6, 24 이렇게 처리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계산이 좀 이쁘게 되어야 되는데 12분의 이거 얼마인가요? 49에다가 8 이렇게 처리되니까 57 되겠죠? 그러면 3, 4, 12 3, 1은 3, 3, 9, 27 이렇게 되니까 4분의 19가 되는 거예요. 4분의 19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산 확률 분포표 열심히 만들었을 때 평균, 분산 우리가 이제 반드시 구해가는 방법 알아야 되는데 평균 물어보는 그럼 어찌 생각하면 기초적인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3번 이어집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추출하였습니다.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는데 다음 값을 구해달라. 시그마 마이너스 3 x바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여기 숫자에 절대값 해주는 거니까 3 시그마 x바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모집단에서 정규 분포하고 표본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니까 변수 x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자, 100인 표본을 끄집어냈으니까 10분의 되겠고요. 평균이 좀 40 이렇게 처리되니까 표준 편차가 40 된 거죠. 40 되는 거니까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약분 되겠고 그러면은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으면 약분 딱 처리해주면 3, 4, 12 이렇게 처리되겠죠. 12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더 좀 살펴보게 되면 표본 평균의 평균 있고 모평균하고 이제 같아야 되는 거겠고 바리언스 이렇게 구하게 되면 n분의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가 되겠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런 관계 지금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쳐야 되는 이런 관계 됐죠? 분산의 루트 쉬운 거니까요. 이런 개념들 좀 던지는 어찌 생각하면 가장 기본 공식처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그런 항목을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시작합니다. 모평균, 모표준편차 그렇게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였습니다.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표본 평균의 분산이다. 표본 평균의 분산이요? 와우. 이 부분에 n분의 분산 이렇게 구해가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n은 좀 모르고요. 모 표준 편차가 25니까 분산은 25가 되겠죠. 이 계산 결과 2분의 1이다.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n은 25 곱하기 이렇게 50 이렇게 도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공식 형태로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이어집니다. 어떤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률 변수가 2, 4, 6, 8 딱 구성되어 있군요.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 x파라고 했을 때 표본 평균이 이제 6이 될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이거는 이제 모집단에서 표본을 어떻게 추출해 가는지 그런 과정을 좀 살펴보는 거죠. 6, 8 처리가 되어 있고 변수 2, 4, 6, 8 이렇게 처리돼서요. 쫙 해서 이제 구해가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표본을 x바라고 그으면 되겠죠. 2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꺼냈을 때 평균은 당연히 2가 되겠고요. 2, 4 꺼내게 되면 2하고 4를 꺼내게 되면 3이 되겠고 그 다음엔
8이니까 4가 되겠고 10이니까 5가 되겠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런 얘기 되겠죠. 여긴 3이 되겠고 그럼 여기가 지금 4, 4, 4 이렇게 되겠고 5, 5,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4하고 이제 관심 있는 8하고 그러면 12의 평균이 6이 되는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6, 6, 6 되겠고 6 이렇게 되겠죠. 더 이상 안 쓰고 좀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들이 평균 x파가 6이 되는 거니까 이때의 확률들을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이 부분들은요 4하고 8 이렇게 꺼내는 거니까요 4하고 8 이렇게 되니까 확률이 3분의 1, 3분의 1 에서 곱하기 해서 이제 9분의 1 확률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이 아래쪽 부분들도 9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 6, 6 이렇게 만나는 부분들은 6분의 1 확률들이 제곱되는 거니까 이 확률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6, 6, 36분의 1 이렇게 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x바가 지금 6이 될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9분의 1 두 개를 뭐 더하겠지 뭐 36분의 1 처리해서 자, 그러면 36분의 그럼 여기 뭐 4,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36분의 9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확률은 뭐 4분의 1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최종 4분의 1 깔끔하게 구했는데 이거는 뭐 모집단에서 구해가는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좀 문제 크기가 2인 부분들을 보건 추출했다라고 돼 있을 때 그런 부분들 전부 다 조사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6되는 이 항목들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66 이렇게 이제 끄집어내는 경우다. 이 부분들을 이제 조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와 원래 이론 자체를 좀 만들어가는 뭐 절차 부분들이 가미된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확실하게 또 공부를 해둬야 될 그런 유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내 구간에 대해서 설명. 실내 구간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거는 실내 구간 길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문제를 보니까 실내 구간 길이에 대한 거죠. 원래는 이제 m 값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추정하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x 바에다가 플러스 z 루트 n 분의 시그마 구한 값에다가 빼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뭐 이런 식으로 좀 계산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값이 a고 b고 그랬을 때 b-a 실내 구간 길이라는 것은 사실 빼니까 2배의 z 루트 n 분의 시그마 뭐 이런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요.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기억을 풀이할 때는 n값 부분들이 고정되어 있다. 다시 이거 쓰고 봐야 되는가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부분들은 이제 고정된 값이다. 실내 구간 길이를 길게 하려면 이 값이 이제 커지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 신뢰도 요 값이 커져간다는 얘기죠. 커져가게 되면 전체적인 계산 결과도 커져가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요게 커져가게 되면 됐죠? 알겠습니다. 그럼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신뢰도를 높이면서 표본 크기를 크게 한다. 와, 이건 또 뭔가요? 니은을 하게 될 때 2배의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크고 이것도 둘 다 크게 한 거죠. 근데 하나는 분자에 있고 하나는 분모에 있으니까 뭐 전체적인 결과는 상대적으로 어느 걸 크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가는 거니까 신뢰구간 길이가 항상 길어진다. 이 말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 크기를 4배 하게 되면 신뢰구간 길이는 2분의 1배 됩니다. 라고 되는데 티귿에 대한 설명할 땐 2배의 z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데 요건 뭐 고정된 값, 요 값에다가 이제 4배 돼 있으니까 루트 4n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요게 이제 뭐 어떻게 풀리는 거죠? 2 루트 n분의 이렇게 풀려가는 이런 항목이 되니까 이게 이제 분모에 있는 거니까 길이 자체는 몇 배가 되겠다? 2분의 1배가 되겠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실내 구간 길이는 표본 평균에 따라 달라진다. 실내 구간 길이를 이렇게 봤을 때 여기 x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이 부분들은 잘못된 내용. 자, 그렇다면 기억, 디귿 이렇게 두 개가 좀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지금 제가 오타가 나왔나 본다. 이 부분들이 이거 디귿이니까 기억, 디귿 이렇게 고쳐서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아주 좀 재미난 그런 표현들인데 실내 구간 길이 구해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원래 좀 실내 구간에 해당하는 이 식을 좀 쓰고요. 빼기를 해서 이렇게 이 부분들 쫙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 실내 구간 구해가는 이 식 자체를 좀 얼마나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심사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디귿 여기 기억 1번 부분에 여기 니은 부분은 디귿으로 굳혀서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라갑니다. 평균은 안 가르쳐줬습니다. 자, 변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미 실수에 대해서 답을, 요건 뭐 함수 표현식이죠. f50 플러스 k, f50 마이너스 k다. 이런 얘기는요.
이게 무슨 뜻이죠? 뭐 이렇게 뭐 50을 중심으로 플러스 k 마이너스 k 그러니까 함수 값들이 이렇게 뭐 같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가운데 부분이 얘에 대해 대칭이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쭉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는 50에 대해서 뭐 대칭 구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근데 뭐 정규분포는 평균에 대해서 대칭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값이 A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균이 M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평균인 거고 그 평균이 A인 거고 뭐 그냥 50이다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엔 뭡니까? 그러면 A-6부터 A까지 2배 해준 다음에 이건 또 니은 나에 대한 해석도 좀 이건 가 부분의 해석이 끝난 거고 나 부분의 해석은 또 뭡니까? 쭉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게 뭐 A 값이 이제 50이었는데 A-6 이렇게 처리됐다는 이야기. 근데 이제 그 값에다가 좀 2배라는 거죠. 근데 A가 지금 평균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대칭 구조니까 이렇게 A 플러스 6까지 구해간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재미난 표현. 그 다음 A 플러스 6부터 그럼 이게 연결된 거는 건데요. A 플러스 6부터 A 플러스 10.5라고 했습니까? 10.5까지 이렇게 이런 내용이 되는데요. 와우, 그렇군요. 이렇게 구해간 것은 이게 지금 결국은 이게 50이었으니까 이건 44가 되는 거죠. 6을 빼는 거니까 44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이 결과가 같아지는데 마지막 숫자를 지금 그러면 B라고 처리한 거네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 10.5 이 부분들이 이제 B가 되겠다. A 더하기 10.5 이 부분들인데 이게 뭐 50 더하기 10.5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 부분들이 그러면 60.5가 되는데 이 값이 B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나에 대한 해석됐고 그 다음에 다는 방금 전에 이 넓이 구해간 것은 Z값으로 보게 되면 0부터 C하고 0부터 3.5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좀 감 잡았습니다. 이렇게 44부터 50 거쳐가지고 뭐 65까지 이렇게 60.5까지 좀 계산 확률 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좌측 확률하고 우측 확률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문제에서 0부터 10까지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뭐 대칭 구조가 되는 그런 형태니까요. 이 부분들은 다시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50 됐을 때 자, 이게 지금 6을 더해지니까 56이 되겠죠. 56 요 확률 더하기. 이게 대칭된 부분을 놓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다가 이제 0부터 다음에 이제 60.5까지 이렇게 되는 부분들. 50부터요. 그죠? 두 개 확률 좀 더하기 해서 좀 표현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거를 이제 표준화 시켜 간다는 이야기는 뭐 시그마 분해 이렇게 처리해 가야 되는데 뭐 표준 편차가 먼저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표준 편차가 3으로 주어져 있죠. 3 주어져 있는 거니까 자, 이 부분들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50부터 x값이 50부터 커는 것 같고 5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이 표준화 시켜가면요 z값은 이쪽은 0이 되는 거겠고 여기는 6 나누기 표준 편차가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z값이 얼마가 되죠? 2가 되겠죠. 이 부분들 2가 되는데 이걸 좀 문제 좀 C라고 표시해간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ABC 값이 전부 다 구해져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ABC 값도 곱하기 하라고 되어 있나요? 어마어마한데요. 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A 값은 50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60.5였나요? 60.5 되어 있겠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게 2가 되어 있죠? C 값이 2 C라고 쓰면 안 되고 C 값이 2 이렇게 된 이 부분들을 좀 계산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좀 이렇게 곱하게 좀 이게 좀 100이 돼가는 거니까 60.5 이렇게 되는데 100을 곱하보니까 6050에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한번 마지막 계산 자체는 좀 그럴싸하게 좀 잘 되는 그런 문제일 때 6050 이제 계산해서 이제 4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뭐 정기분포에 대한 해석이군요. 그 다음에 표준화해 가는 과정. 그죠? 대칭 구조에서 평균이 이걸 좀 숨겨놓고 다 이게 지금 식으로 써가 이렇게 어렵게 느껴졌는데 좌측 보게 되면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이런 내용 이렇게 2배 됐다는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렇게도 연결시켰는데 와우 이런 부분들 캐치를 좀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에 있었고 됐죠? 그 다음에 뭐 자연스럽게 그러면 B 값도 결정된 거겠고 이런 부분들의 확률을 구해갈 때는 이만큼 부분일 때 와우 이 부분들 이제 대칭 시켜서 이제 오른쪽을 보고 이제 또 이게 오른쪽 보고 이런 부분 보겠다. 근데 그때 이제 뭐 표준화 시켜가는 과정 이런 질문들이었으니까요. 뭐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 정기분포의 성질 형태, 대칭 구조라는 그런 성질, 그 다음에는 표준화 시켜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학습하게 됐으면 무난히 또 문제 해석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휴대폰 액정의 수명은 평균 표준 편차 가르쳐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6개를 추출했다. 이건 표본과 관련된 이야기죠. 표본 평균이 이렇게 될 확률들을 구해달라.
그러니까요, x 바 자체가 11900보다 크거나 같고 121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표준화를 좀 늘 해가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죠. 자, 그때 이제 36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니까 36분의 루트 36분의 300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 부분들은 이제 평균이니까 마이너스 100 처리되겠고, 여기는 플러스 100 이렇게 되거나 이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6분의 300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항목이죠. 알겠습니다. 표준화식을 좀 계속 좀 진행시켜서 계산을 좀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요? 65, 30 이렇게 되죠? 그러면 50분의 100 이렇게 처리되는, 이게 Z값이 그럼 2가 되는 거군요. 여기는 그러면 마이너스 있고 바로 쓰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부분들 2배 처리해서 가면 되겠죠? Z값이 0부터 2까지 이런 계산을 해가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에서 이 값은 0.477을 찾고요. 477에 2배를 하게 되는 거니까 94, 95, 9542 이렇게 4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표준화식 이게 지금 표본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z값이 이렇게 된다는 이 사실 자체를 좀 잘 기억하게 되면 주어진 식에서 이렇게 변형식에 가서 풀어가는데 큰 문제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론 공부한 거에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문제의 이론 내용이니까요.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9번 이어집니다.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1차 지필평가 수학 점수는 표준편차가 10이다. 표준편차가 10이면은 점수 보기 클 텐데. 알겠습니다. 2학년 학생은 n명을 추출해가지고 평균을 x바라고 합니다. 모평균 90을 추정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추정하게 되면 이렇게 열심히 이런 거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표준평균 x바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플러스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를 써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x바 빼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표준평균하고 모평균은 차란 얘기는 이 형식에서 빼면 되는 거잖아요. n-x바에서 이제 차니까 이제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결국은 뭐가 나오는 거죠?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되는 항목이 되겠죠. 근데 이런 항목이 4 이하가 되겠다. 그러면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이제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풀라 이런 얘기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n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자, 문제 95%는 이제 1.96으로 계산하라 나와 있으니까요. 1.96 처리해주면 되겠고, 표준 편차가 아까 문제 1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또 10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죠? 4 루트 n 이렇게 처리가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크거나 또 이쪽에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루트 n이라는 것은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얼마죠? 19.6을 4로 나눈 거니까 이게 그러면 얼마죠? 4, 16에다가 그럼 36에 4, 9, 36, 4.9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n이라는 것은 4.9의 제곱이 돼야 되는데요. 그럼 49, 49를 또 곱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5 빼기 0.1 나올까요? 그냥 9, 9, 80을 그냥 하죠 4, 9, 36 이렇게 쳐야 되니까 44가 되겠고, 4, 9, 36에다가 4, 4, 16, 19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이렇게 계산되게 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24.01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것보다 좀 커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n은 25입니다. 라고 좁혀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역시 실내 구간과 관련된 것은 기본적인 식을 쓰고 이 부분들 이항식해서 빼기 한 부분들이고요. 차니까 절대값을 해가면서 이렇게 좀 처리해가는 표현에 해당하는 거죠. 이 표현 부분들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렇게 좀 우리가 풀어야 될 식 얻어가는 데서 큰 지장이 없는 그런 문제니까 실내 구간에 해당하는 식은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9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10번 살펴봅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주어진 식을 만족한다라고 되는데요. 이항분포를 따르는 것은 사실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죠. 똑같은 일이 반복한다. 독립시행으로 되겠고,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가 이항분포. 근데 이렇게 p가 x가 3일 때 3번 일어날 때 확률 구하라. 그럼 독립시행의 확률 구하라. 이런 얘기로 다시 바뀌어가겠죠. 시행의 수는 11번 되는 거니까 11 컨비네이션 3 p의 세제곱 q에 그러면 8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되겠고 10분의 3 있겠고 이번에는 또 4번 일어난다. 그러면 11 컨비네이션 4 p의 4제곱 q의 7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부분 쫄 필요 없습니다. 약분해서 처리하면 되니까 11, 19, 3, 2, 1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써야 되는 거예요. 약분 처리하게 되면 여기 q가 하나 남을 텐데 이렇게 10분의 3 11, 19
8, 4, 3, 2, 1. 제가 좀 계산하는 거는요. 이렇게 약분해 보시면 되거든요. 3, 2, 1, 3, 2, 1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P에 내줘보니까 P 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약분하면서 Q가 좀 하나가 남겠고, 약분하면서 P 하나 남고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너무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좀 남는 부분을 하고 좀 다시 한번 산수해 볼까요? 10분의 3 됐고, 여기 4, 8 남고 P 이렇게 남았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약분하면 2에다가 또 약분하니까 5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대신 이제 Q라는 것을 1-P 이렇게 처리하고 5분의 3P 이렇게 좀 계산해 가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항시키니까 이건 그러면 얼마가 된 거예요?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5분의 8P는 이꼴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P 값이 8분의 5 이렇게 나옵니까? 계산돼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주어진 거 이항분포라고 되는데 이항분포 시행의 수가 11번이었고 P값이 8분의 5 해서 충분히 좀 얻어낸 그런 항목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는 뭐 분산을 구해달라. 발현수 어떻게 된 거예요? 8x-3 구해달라. 이런 것은 뭐 문제 8 제곱하니까 64에다가 분산 값을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데, 자, 그럼 분산은 좀 어떻게 구해가는 겁니까? NPQ 그러니까 11 곱하기 8분의 5 곱하기 8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요거 약분하게서 이제 깔끔하게 주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55 곱하기 3 이게 더 편리합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 3, 15, 15 이렇게 처리하니까 165가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번이 답이 돼갑니다. 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큰 흐름틀에서 보게 되면 이항분포는 이제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입니다. 이런 좀 판단을 좀 해가는 내용. 그렇다면 이 부분들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사실이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좀 당황하지 말고 약분만 잘하면 계산이 의외로 좀 깔끔하게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연습해가지고 자신감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이항분포에서 평균 분산 구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좀 학습이 됐을 테니까 그 연결시켜서 학습 좀 연산을 좀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1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과자 한 봉지의 무게는 평균 표준표차인 정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자를 4봉지가 들어있고, 요거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되네요. 4봉지란 얘기는 4개를 묶어서 하나의 표본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공장에서 한 개 선택했을 때 불량품으로 판정할 확률이다. 이런 얘기는 큰 틀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제 평균이 150 이렇게 처리되는데 여기보다 이제 작아지면은 이제 불량품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요 확률이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0.0668 이렇게 처리된다는 이야기. 그럼 요쪽 확률이 그럼 얼마인가요? 0.5에서 빼야 되니까 0.433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433이 요거네요. 잘못 표시했습니다. 433이 이런 숫자하고 좀 연관성 있는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때 이제 값을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자, 계산을 좀 해볼까요? Xg 미만이면 불량품이다라고 했는데 요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건 X파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실질적으로는 이 무게가 나오게 되면 표본이 4개니까 4로 나눠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4분의 X바보다 작을 이 확률이다.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0.0668 이렇게 좀 나와 있다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가야 되는데요. 표준화 과정을 제출하게 되면 이 부분 또 잘 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n분의 2분의 표준 편차가 몇 g이었죠? 표준 편차 5g 이렇게 되는 거예요. 5g 이렇게 처리가 되는 이런 항목 됐습니까? 4분의 x바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평균이 또 뭐죠? 평균이 150이었으니까 150 이렇게 처리되는 이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값이 아까 표에서 봤을 때 이제 1.5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 이런 항목이니까요. 이 부분들은 숫자를 좀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호를 좀 바꿔가지고 이쁘게 써가는 게 좀 저런 거겠죠. 2분의 5 처리되겠고 4분의 x 바 빼기 150인데 마이너스 했으니까 150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2분의 3 이렇게 처리해서 양수를 좀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이런 게 좋겠습니다. 150 마이너스 4분의 x 바 처리한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걸 또 5분을 곱하기 해주면 4분의 15 이렇게 처리됩니까?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게 또 얼마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원래 4분의 150에 또 4를 또 곱하면 얼마죠? 4로 곱하면 5, 4, 20에 이제 600이 되는 건가요? 와우. 맞습니까? 600에서 15를 뺀 부분들이 4분의 x바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소거해 가면서 그럼 이제 x바를 구하게 되면 그럼 얼마죠?
600에서 15를 빼는 거니까 585요. 어이구, 600이라뇨. 585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585 있어야 됩니다. 585가 한 번에 답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의할 점이 좀 하나 있죠? 지금 하면서도 좀 제가 이제 4분의 x바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보이셨습니까? 요건 이제 네 봉지의 무게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가 이제 표현평균을 구하려면 이제 4로 나눠야 이제 평균이 되가는 걸까? 이렇게 좀 나눠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 문제의 뜻 파악한 뭐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해서 뭐 표에서 이제 값을 좀 찾아놨으니까 그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표준화 과정에서 표준화 과정 또 여기 또 신경 써야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서 만든 이 과정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이 값이 이제 제가 좀 음수 나오는 부분들 이제 이렇게 좀 여기 부호를 좀 살짝 바꿔놨습니다. 부호 바꿔놔서 연산해서 들어간 거니까요. 그 다음에 뭐 차분하게 좀 연산 진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실수 많이 하는 부분들 어디라고 했죠? 이렇게 이제 지금 요거는 좀 4로 나누는 평균이 아닙니다. 그냥 4개 봉지의 무게 합이니까 표현 평균을 구해서 4분의 x 되는 부분들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요. 요 부분만 꼼꼼하게 잘 점검해 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정기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n인표분 추출하였습니다. x파에 대해서 다음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0.06 이 부분들이면 이 부분들은 또 이렇게 좀 상당히 좀 작은 값이죠. 작다야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여기 확률이 이제 0.06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그럼 얼마나요? 0.44가 되는 거죠. 미리 좀 이런 숫자 좀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그러면 뭐 열심히 계산 들어가면 되겠죠. 루트 n분의 9.25 이렇게 좀 처리된 부분들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가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는 문제 안 나와 있나요? 표준 편차는 5라고 주어져 있죠. 평균도 주어져 있네요. 5 되어 있겠고 그럼 루트 n분의 9.25 빼기 1인데 빼기 루트 n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 해서 이제 그 확률이 지금 얼마다? 0.06보다 작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 표준화 시킬 때 z값이 1.5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루트 n분의 5분의 부호를 좀 바꾸겠습니다. 9.25 이렇게 처리된 이 부분들이 그럼 얼마가 되죠? 1.5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뭐 결국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지면 이 나온 z값이 이거 확률보다 작으니까 그죠? 1.55보다 좀 이 숫자가 좀 작거나 같다. 그럼 부호 바꿔서 1.5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처리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루트 n 어디 갔습니까? 루트 n 이렇게 소거돼서 이런 항목 되겠죠? 자, 그러면은 루트 n 빼기 9.25 됐을 때 여기 있는 5 부분들을 곱하기 해서 5 곱하기 1.5 이렇게 좀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루트 n이라는 것은 9.25 더하기 이거 곱하기 해야 되는데 1.5에다가 5를 곱하면 5, 25, 5, 25, 5는 7.75인가요? 7.75 이렇게 처리되겠고, 요게 좀 다행히 이제 더하기해서 1 되는군요. 그럼 이제 17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뭐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n은 17제곱, 이 부분들이 n의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n의 최소값, 최소값은 17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89인가요? 289 답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역시 주어진 식에서 뭐 표현 부분들이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좀 이런 거 좀 당황해 하는데 뭐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숫자라는 부분들 주어져 있을 때 그런 숫자일 때 작을 확률이 해서 이제 뜻 파악하는 부분들 그래서 표에서 이제 나중에 표준화 시킬 때 z값 구해놓고요. 이 부분요?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x바 마이너스, 근데 평균이 또 1이었으니까 1을 그래서 빼기 1인데 통분 겸해서 이제 루트 n을 올린 거고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표준화식이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요거 이제 z값 된다는 요 사실 자체도 그대로 여기 지금 x바 자리에 좀 살짝 좀 지저분하게 들어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생각해 가면서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표준화식 그리고 문제 의미 이런 것만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청명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적힌 구술이 4n개 들어있다 이런 얘기네요. 구술을 꺼내서 적힌 수를 확인하고 주머니에 넣는 걸 또 반복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때 나오는 횟수를 확률별수 x라고 하겠다? 내용 정리 좀 살짝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변수 x 자체가 2제곱, 1제곱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3제곱 이렇게 돼서 10제곱까지 되겠고,
구술은 뭐 합은 또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구술 개수가 4n이니까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4 곱하기 10 이런 형태로 구술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럼 뭐 전체는 뭐 이거 다 더하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4에다가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부터 뭐 10 이만큼 담겨있다 이렇게 좀 해주는 그런 형태. 이 부분들이 이제 표 모양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더하기 계산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2분의 항수는 이게 항수는 10개가 되겠고 11 이렇게 쳐야 되겠죠. 4 곱하기 처리해주게 되면 2가 되겠고 220이 되는군요. 그럼 이제 220분의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알겠습니다. 뭐 대략적인 표를 통해서 문제의 뜻을 좀 이해를 했는데 그죠? 4인기에 들어있는 주머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런 시행을 또 이제 반복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이항분포란 얘기죠. 이항분포 이렇게 되어 있어서 330번 반복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K 제곱이 구술이 나올 확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확률 자체는 제가 방금 구했습니다. 220 되겠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문제 집어넣을 때 N 제곱인 구술이 나올 확률 4n개 들어 있으니까 뭐 확률은 뭐 4K 이렇게 되겠죠? 그 확률 K 값은 현재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뜻 파악 좀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변수라고 했는데 뭐 평균을 이렇게 구했는데 이것도 뭡니까? 2x 이렇게 59라고 했나요? 59 이렇게 처리된 이 부분들 이게 좀 이렇게 살짝 바꿔놨군요. 2배의 기대값에다가 빼기 이렇게 해서 59 처리된 거니까 60에다가 뭐 기대값이 그럼 뭐 30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뭐 기대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기대값이라는 것은 330에다가 220분의 4K를 이제 곱하겠는데 이 결과가 좀 30 나오다 이런 얘기죠. 동그라미 소거되고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게 되면 2분의 3이 되는가요? 2분의 3, 4K, 30. 이거 또 약분 되잖아요. 그러면 뭐 얼마입니까? 이 3은 6K가 30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니까 뭐 K 값은 5입니다. 라고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뭐 좀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네요. 그죠? 자, 처음에 좀 주어진 내용이 조금 헷갈릴 듯한 요소들로 되어 있으니까 내용 정리를 좀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한 항목이 된 것 같습니다. 구술이 있는데 n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어있는 구술을 좀 살펴보게 되면 n제곱 이런 형태의 구술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죠. 그 개수가 이렇게 4개, 8개, 12개 이런 식으로 쭉 들어있다. 총 합을 구했더니 이건 뭐 220이 돼 있으니까 됐습니까? 표 이런 모양. 그랬을 때 나중에 K제곱, 이런 거에 뭐 K제곱이니까 확률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20분의 12 이런 형태. 그 모양을 이제 수식으로 보게 되면 이게 들어있는 개수가 4K니까 이렇게. 요거 이제 P 형태에 표현하는 이 부분들이 관심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이항분포 형태의 모양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변수 변화에서 나온 식인 거고, 평균 구해가니까, 그 다음 자연스럽게 연산 진행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처음에 주어져 있는 표현들이 조금 낯설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은 정확하게 잘 이해하려고,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주머니 속에 5, 10, 15, 20 자연수가 적힌 카드가 2장씩 8장이 들어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때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확률 변수 X를 정하겠습니다. 꺼낼 카드의 숫자가 2장, 같으면 카드의 수의 합, 알겠습니다. 같은 경우에 합으로 가겠다. 확률 변수 X로 하겠고, 다르면은 큰 숫자를 확률 변수로 하겠다.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오호, 변수 만드는 과정이 좀 재밌습니다. 5, 10, 15, 20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8장 중에서 이제 2장을 꺼내는 거니까 확률도 좀 필요한 거니까 미리 좀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좀 되면 4, 7 그래서 28가지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변수 x를 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나가요? 5, 2장 꺼내게 되면 그 다음에 5, 10 이렇게 가장 작은 변수는 10부터 시작하는군요. 되겠죠? 그 다음에는 15 가서 보자. 15 다른 숫자 나오니까 15는 분명히 만들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20 당연히 있겠고 그럼 25는 없죠? 25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2장 꺼내니까 30, 40 이런 게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2장 꺼내면 40 되겠고 2장 꺼내면 3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이제 확률들을 그럼 이제 표를 좀 쏙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일단은 뭐 전체 가지수는 4, 7, 2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게 좀 계산해야 될 때 쉬운 것부터 할까요? 이런 거는 꺼내는 가지수가 한 가지가 되겠죠. 30도 15, 15 이렇게 꺼내는 거니까 한 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다른 경우들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이제 11대를 보게 되면 일단은 10이 되는 경우는 5 이렇게 끄집어내서 되는 경우랑 5하고 10 이렇게 끄집어내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가 발생하죠. 이런 거는 이제 가지수가 한 가지가 되겠고 요거는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5가 두 장이 있으니까 거기다 하나 또 두 장이 있으니까 2 컨비네이션 1, 2 컨비네이션 곱하기 하는 거니까 네 가지. 그래서 이제 가지수가 5가지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15가 된다는 얘기는 15를 꺼내야 되겠고 다음에는 5하고 10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 하나를 꺼내고 이곳에서 하나를 꺼내야 되는군요. 그러면 4 컨비네이션 1에다가 여긴 2 컨비네이션 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8가지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 20은요. 오호, 요건 10 이렇게 꺼내서 20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5, 10, 15 이런 거 되고 20하고 이런 거 하나 꺼내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거는 6 컨비네이션 1이 되겠고 2 컨비네이션 1 해주니까 12가지가 되겠고 여긴 또 한 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죠. 13가지 해서 표를 좀 완성했습니다. 됐습니까? 표 만들고 이제 드디어 이제 평균 구해가는 거죠. 와, 이건 뭐 표 만들기가 좀 무지 어려운 그런 내용이군요. 되겠습니까? 뭐 곱하기를 쭉 해야 되는데 숫자가 좀 커져가는데요. 이 부분들 뭐 28분의 공통이 있고 이 숫자들 다 공통있으니까 28분의 5를 공통 처리하고 곱하기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2, 5, 10에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3, 8이 24에다가 되죠? 그러면 5, 4, 20인데 4 곱하기 처리해주면 3, 4, 12 이러니까 52가 되는 거예요. 52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맞는 거죠? 13 곱하기 4, 30이 됐고 그러면 여기는 5, 6, 30, 6에다가 그럼 5, 8, 42, 6, 8 되는데 14를 그냥 곧바로 쓸까요? 14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산술들만 잘 진행하면 되는데 계산이 좀 이쁘게 안 됩니까? 이렇게 더하기 해주면은 1위 자리가 0이 되겠네요. 0 처리되겠고 그러면 이게 30 얼마일까요? 이게 50에다가 올라가서 60에 70, 90에 110이 되는 건가요? 11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이런 항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이 부분들이, 잠시만요. 이게 좀 산수가 좀 이상합니까? 산수 좀 다시, 꼼꼼하게 다시요.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 먼저 계산할까요? 62에다가, 여기는 그러면은 30, 38에다가, 됐죠? 아이고, 계산 비슷하네요. 그죠? 90에다가 100이군요. 28분의 5 곱하기 100 이렇게 처리되면 이거 4로 약분되면 되겠죠? 4, 7, 28, 25에 또 5를 곱하기 해주는 건가요? 25에다가 5 이렇게 되게 되면은 10에다가 125가 되겠습니까? 7분의 125 해서 나오는 단편제인 것 같습니다. 됐죠? 7분의 125. 오, 드디어 계산됐군요. 됐습니까? 마지막 산수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일단 문제는 이제 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뭐 30하고 40 만들어가는 경우는 뭐 15, 15, 20, 20 나오는 거니까 해결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죠? 10 나오는 경우 이렇게 5 두 번에 50 끄질 때 15 나오는 경우는 역시 그냥 요거 하나에다가 요게 나오니까 됐는데 또 20이 좀 복잡하죠. 10 나오는 경우랑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개수를 계산하는 거니까요. 표 만드는 것에다가 집중을 해가지고 학습을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표 만들어서 평균 분산 구하기 반드시 출제가 되는 대표 유형인데 이 표 만드는 부분들이 항상 우리를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야 되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거니까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또 복습을 통해서 확실히 좀 실력을 좀 쌓아가야 되겠습니다. 15번 이어집니다. 모평균, 모표준편자 다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있는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99%로 실내 구간을 열심히 구한다 이런 얘기죠. 실내 구간 구할 때 뭐 역시 실내 구간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x파에다가 더하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뭐 역시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랬을 때 실내 구간에서 b-a를 한다는 얘기는 또 차이를 구하는 거니까요. b-a 이 부분들은 2배의 z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숫자가 써져 있는 거죠. 그럼 문제를 좀 대표면 2배의 Z 99% 2.58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게 Z입니까? 2입니까? 2 곱하기 2.58 처리 되겠고 루트에는 좀 모르고요. 표준 편차가 또 2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 결과들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부분들이 1.29에다가 5.16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자, 이런 내용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또 뭔가요? 1.29, 2.58 관련이 있는 건가요? 2배. 감사합니다. 이것도 뭔가요? 이것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죠? 2배 이렇게. 아하, 2가 되겠고 2분의 1 되겠다. 뭐 이런 얘기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수를 무지 도와준 거죠. 그럼 루트 n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게 되면 자, 우변 계산할 때 루트 n은 약분하면서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이쪽 계산하면 이제 8보다 작거나 같아 처리하게 되겠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n 범위는 제곱을 하니까 4보다 크고 64보다 작은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열심히 구했는데요. 만족시키는 자연수 개수를 구하라. 오, 요거 개수 구하라는 얘기인가요? 양쪽 숫자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빼기 하고 더하기를 해서 61입니다. 라고 답해 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역시 실내 구간과 관련된 부분들은 요거 실내 구간식 그러면 길이는 뭐 2배 되는 이런 부분들 됐죠? 숫자에 뭐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이게 재밌다 이렇게 다 도와주게 나왔으니까 다행으로 연산만 좀 정확하게 잘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실내 구간에 해당하는 식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했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함께 합니다. 과일 통조림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100개를 추출해 가지고요. 열심히 무게를 조사했더니 Xg이었고 표본 평균이 Xg이었고요. 자, 95% 실내 구간 열심히 구했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99% 실내 구간을 또 열심히 또 구해봤는데 이때 이제 실내 구간 길이는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또 이 부분들이 이제 X 바에다가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역시 이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죠.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가 되겠고 지금 95% 99%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뭐 차를 좀 물어보는 그런 형태니까 뭐 B-의 이런 형태를 좀 계산하게 되면 실내 구간 길이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거 뭐 2배의 Z의 루트 n 분의 시그마다 뭐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뭐 표본 평균 자체는 우리가 좀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95% 됐을 때도 요거 빼기를 좀 해야 되는데 405.398.08 이렇게 된가요? 뭐 이런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럼 8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얼마예요? 7이 되는 거예요? 2에다가 7 이렇게 쳐야 됩니까?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형태. 지금 이거는 몇 퍼센트? 95%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95%니까 2배에 Z는 1.96을 쓰라고 좀 나올 거예요. 1.96에 루트 n 100개 추출했으니까 10분의가 되겠죠? 시그마 이런 결과가 7.84 뭐 이렇게 지금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게 지금 7.84하고 1.96하고 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관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2배를 해주게 되게 되면 이게 얼마입니까? 12에다가 2에다가 3.92 이렇게 처리되겠죠? 10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되는데 7.84하고 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부분들은 이제 2배를 해준 값이 2배를 해준 값이 이제 7.84 이렇게 되겠군요. 됐습니까?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그럼 시그마 값이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와우. 지금 여기 10을 좀 곱하게 해주고 이게 좀 약분해서 2가 되는 거니까 시그마 값이 20 이렇게 됩니까? 시그마가 좀 상당히 큰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지금 이게 좀 B-A라고 좀 쓰면 그렇고 그러면 실내 구간 길이라고 해주면 되죠. 실내 구간 길이 이렇게 좀 표시해서 이제 95%일 때 조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B-A 2배의 Z. 근데 이제 이게 이제 99%니까 지금 99%는 이제 2.58을 써라. 뭐 이런 얘기겠죠? 2.58 이렇게 처리되겠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20 이렇게 쳐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곱하기 2를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약분 되겠고 그럼 4 곱하기 2.58 이렇게 처리해주면 우리가 이제 최종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48 32 54 20이니까 3 처리가 되겠고 24 8이니까 10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럼 이제 정답 10.32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실내 구간 길이 구해간다라는 최종적인 그런 법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실내 구간 길이를 구해간다는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굳이 이게 이 부분들 사실은 이 두 개의 값을 더하기 해서 2로 나누게 되면 그죠? 양쪽 값을 이제 더하기 해서 2로 나누게 되면 더하기 할 때 이제 Z 루트 n분의 시그마 사라지는 거니까 표본 평균이 얼마인지도 좀 구해갈 수 있는데 문제 풀이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부분 좀 필요 없는 항목이니까요. 꼭 필요한 부분만 한다면 실내 구간 길이 구해가는 이 부분들이 7.84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의 문제값을 구하고 또 다시
이제 99%일 때의 실내 구간 길이를 구획하는 뭐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문제 무엇을 질문하는지 뭐 집중력을 조금 집중도를 가지고 풀이하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7번 이어집니다. 모집단의 확률 별수 x는 평균 m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크기가 n인 추출해가지고 표본평균을 x파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x하고 x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x파의 기대값을 이렇게 구해가면 이 m이 들어가니까 둘 다 평균이 똑같은 m 이렇게 돼 있는 그죠? m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m 이렇게 돼 있는 사실 평균 자체는 이제 똑같은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대신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쪽은 한쪽은 뭐 시그마 이렇게 처리되는데 한쪽은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표준 편차가 좀 뭐랄까요 좀 작아지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한쪽에서는 20보다 작을 확률 20이라는 숫자가 돼 있고 또 한쪽에서 똑같은 20이 되겠죠. 만약에 20이 이런 곳에 있다면 20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데 똑같은 부분에서 20보다 클 확률 와우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뭐 같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질문 같겠습니까? 같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 20이라는 숫자가 이제 m이 돼서 정 가운데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작은 부분, 뭐 정 가운데에서 뭐 큰 부분 이렇게 하면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균이 20이라는 이야기를 가를 통해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지금 또 질문을 던졌는데 평균이 20 이렇게 되는데요. x라는 변수에 이제 30보다 클 확률 30보다 클 확률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이번에는 또 평균이 20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는데 얼마가 되냐면 이제 18보다 작을 확률 x파에서는 18보다 작을 확률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랬을 때 이제 이 확률들이 이제 또 서로 좀 같아져라 이런 얘기가 돼 있다면 아마 우리가 이제 표준화했을 때 그 z-값의 절대값이 좀 같아야 되겠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뭐 z-값을 구해갈 때 시그마 분의 시그마가 지금 나와 있나요? 오, 그럼 표준 편차가 특별히 좀 조져 있지 않죠? 시그마 분의 x-m 해주니까 이곳에서 구해주면 30-20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아이고 시그마 분인데 왜 n을 썼죠? 시그마 분의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에서 표본에서 구했을 때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또 18-20 되는데 부호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부호를 좀 바꿔 써가면서 좀 처리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그마 분의 10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이랑 시그마 분의 이제 루트 n이 분자로 올라가면 되겠죠. 부호를 좀 바꿔서 루트 n 이렇게 한 결과가 서로 또 어떻게 되겠다 갖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좀 이제 부호가 반대되는 형태인데 절대값이 같아진 거라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럼 시그마가 좀 소거되는 거니까요. 이제 루트 n이 5입니다라고 처리해서 n은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제곱하면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그렇게 처리되게 되면 뭐 n이 그러면 이제 얼마가 나오는 거죠? 25가 이렇게 나오겠죠? 25에서 뭐 25개를 추출한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m하고 n을 구해달라. 평균이 20이었으니까 정답은 뭐 45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뭐 변수 자체가 하나는 정기분포 자체가 이제 변수 원래 이제 모집단 이야기고 하나는 이제 표본 이야기니까 뭐 평균 자체는 이제 똑같아지더라도 이게 표준 편차가 달라서 조금 이제 이게 좀 봉우리가 좀 더 높이 솟아야 된다 했죠.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첫 번째 해석할 때 부분 특정한 숫자 20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좀 이제 절대식 똑같은 숫자를 좀 보여드렸는데 뭐 같아지려면 그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평균 부분이 돼야 되겠다. 결론 내는 이 과정 이게 이제 뭐 문제풀이 좀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확히 좀 잘 판단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평균이 좀 얻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이렇게 표시해 갔을 때 의미 해석이 좀 더 수월해져가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평균 부분들 평균에 대해서 이제 대칭입니다라는 뜻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좀 기억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기대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시작합니다. 어느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의 집에서 백화점까지 거리는 평균 2664m 표준편의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3000m 이상인 고객 중에서 25%, 와, 그럼 3000m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중에서 10%가 자가용을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조금 좀 살펴보게 되면, 2664m 이렇게 되는데 3000m 이렇게 돼서 뭐 요거 뭐 이상일 확률 뭐 이런 것들을 좀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3000 이상일 확률들을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 표준화식 과정이 좀 필요한 거죠. 표준화 과정 정기분포를 따른다. 표준 편차가 400m다. 4 시그마 분의 3000에서 그러면 2664m를 좀 이렇게 빼야 되는 건가요? 와우.
이런 숫자가 되는군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00분의 그러면은 이게 얼마인가요? 338, 336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100분의가 되겠고 4로 약분하면 48, 32 이렇게 쳐야 되고 4, 46 이렇게 쳐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숫자가 이제 이렇게 처리된다는 이야기는 뭐 100으로 나누니까 0.84가 되겠잖아. 문제 0.84가 다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을 확률이 이쪽이 이제 0.4입니다. 이런 얘기는 뭐 클 확률이 이쪽은 그럼 뭐 0.2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3,000m를 넘어가는 고객이 0.2, 그냥 10분의 2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를 읽어보게 되면 이 고객들, 10분의 2 고객들의 얼마? 25%이 고객들 중에서 또 4분의 1만큼이 자가용을 이용하고요. 그럼 10분의 8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3,000m가 안 되는 사람들은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그 고객들은 10%, 10분의 1이 이제 자가용을 이용하겠습니다. 둘을 좀 합치면 이게 이제 자가용을 이용하는 고객의 총수가 되겠죠. 총 비율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해서 온 고객 중 한 명을 선택했다. 자가용을 이용했다는 자, 전제 조건이 깔렸죠. 이때 이 고객의 집에서부터 3,000m 이상이다. 자, 이제 조건부 확률 문제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네요. 조건부 확률.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뭐 전체 돼 있으니까 그쪽 3,000m 이상이니까 10분의 2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처리되가는 그런 항목. 1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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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약분 좀 처리해주면 뭐 계산이 좀 더 수월해지는가요? 됐습니까? 뭐 좀 식을 좀 다시 한번 또 쓰면 2분의 1 여기는 그러면은 얼마가 되는가요? 5분의 아이고 10을 전체에다 곱하기 해야 되겠습니다. 에이 더 깔끔 좀 곱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는 또 10을 또 뭐 마저 곱하기 해주면 이제 10을 또 곱하기 했다. 그러면은 여기 2분의 5가 돼야 되겠죠? 여기 10을 곱하기 해주면 이제 8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요거 마저부터 소거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분자를 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 형태. 그럼 13분의 5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13분의 5 해서 답을 구했는데 뭐 사실 좀 18번 문제 좀 그런 뭐 이렇게 정규분포 이론들을 통해서 확률 구해가는 과정이 좀 독특하게 되어 있는 뭐 조건부 확률이죠. 이렇게 3,000m 이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률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주어진 정보 그죠? 주어진 정보 이용해서 확률을 딱 이렇게 구해가는 이런 문제인데 사실 뭐 이게 좀 처음에 이제 출제가 됐을 땐 상당히 독특하게 느껴졌던 이게 뭐 사실 수능 기출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학교 시험에 좀 이렇게 다시 낸 건데 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뭐 수능 기출 문제 한번 또 공부를 좀 해가면 뭐 문제 유형도 파악해 가는데 보탬이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조건부 확률 마지막 부분 처리해서 그 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았다. 자가용을 이용한다는 이제 전제 조건이 깔린 거니까 조건부 확률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 확실하게 좀 잘 기억해서 학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시험 대비할 때 수능 기출 문제들 한번 좀 검토하라 이런 얘기도 좀 참고로 좀 말씀드리니까요. 확실하게 좀 공부를 잘하는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정보도 얻고 또 그런 또 정보를 이용해서 또 학습을 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19번입니다. 가질 수 있는 값이 자연수인 확률별수 x에 대해서 세 사건 ABC를 A 플러스 B보다 클 확률, A보다 클 확률 뭐 이런 건가요? 변수 자체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고 자연수 형태로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확률들 사이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A하고 B하고 나중에 이게 조건부를 이렇게 교집합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A 플러스 B보다 크고 A보다 크고 교집합 부분들은 당연히 A 플러스 B가 되는 거니까 와, 이 부분들은 식을 좀 식은 좀 이렇게 좀 써 있는데요. 이 부분들 지금 P B분의 P A 교집합 B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이 이게 이제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죠. 그냥 A 확률이라는 얘기죠. A 확률 이런 형태가 돼서 그럼 PB 곱하기 PC다라는 이런 관계가 좀 나오겠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좀 독특한데요. 좀 기억해야 될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1일 때의 확률 좀 주어져 있는데 와, 확률들은 좀 차곡차곡 해가면서 80일이라는 얘기는 뭐 숫자를 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살펴봐서 풀이를 해달라 이런 얘기죠. 1일 때의 확률들은 뭐 4분의 1 이렇게 좀 주어져 있는데 뭐 숫자 2일 때의 확률 뭐 이렇게 좀 이런 부분 알아보라는 얘기는 지금 관계식을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숫자 스몰 a, b 이 부분들랑 1, 2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2보다 이 확률이 아니라 2보다 클 확률이네요. 이게 이게 좀 그렇다면은 좀 연산이 좀 쉽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
으쌰 1보다 클 확률 이렇게 좀 이렇게 처리해야 되잖아요. 오호.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부분들이 1일 때의 확률이 4분의 1 주어져 있으니까 1보다 클 확률은 이제 나머지 확률들이니까 4분의 3, 4분의 3분의 제곱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2보다 클 확률인데 그럼 2일 확률을 좀 따로 구하려면은 2보다 전체에서 1일 때의 확률 4분의 1, 그 다음에 2보다 클 확률 16분의 9 요걸 좀 이렇게 빼야 되는 건가요? 2보다 클 확률 3부터 이제 쭉 확률들 나오게 되는 거니까 여기 독특한 산수인데요. 그럼 이게 1-16분의 13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16분의 그러면은 얼마가 3 이렇게 해서 나온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그 다음 3일 때 확률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요것도 금방 되는 게 아니라 3보다 클 확률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1보다 클 확률 2보다 클 확률 이런 형태가 곱하기로 구성되겠죠. 1보다 클 확률은 4분의 3 처리되면 되겠고 2보다 클 확률을 구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2보다 클 확률은 아까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16분의 9 이렇게 좀 나왔는데 이걸 좀 곱하기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게 이제 64분의 27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다면은 3일 때의 확률을 구해달라 그러면 전체에서 열심히 구했던 1일 때 2일 때 확률 지금 이게 두 개 좀 더하게 해야 되는 거죠. 더하게 해주면은 이게 16분의 얼마가 되는 건가요? 4에다가 3, 4, 3, 7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3보다 클 확률이니까 64분의 27 해서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1-64분의 28, 27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그럼 얼마가 40, 55가 되는가요? 그러니까 이제 9가 되겠는데요. 64분의 9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64분의 9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81까지 가라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 81까지 할 수는 없는 거고 규칙성을 좀 발견하라 이런 얘기겠죠. 규칙성을 좀 보게 되게 된다면 지금 분모를 보니까 4의 1제곱, 2제곱, 3제곱 이렇게 되니까 4의 n제곱 이런 형태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분차를 보게 되면 1, 3, 9 그러면 3이 되는데 첫 번째가 1이고 두 번째가 3의 1제곱 되니까 3의 n-1제곱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px가 n일 때의 확률들이 4의 n제곱에다가 3의 n-1제곱 이런 형태. 그럼 이거는 2의 2n제곱에 3의 n-1제곱 이런 모양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81이 된다는 이야기는 2의 81, 162가 되겠고 3의 80제곱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로 좀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모양으로 좀 풀이를 해주는 것이 바른 풀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3번이 답이 되거나 그런 내용. 이게 좀 계산을 이거 정신 똑바로 안 차리게 되면은 이게 좀 이게 크다 해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크거나 같다 했으면 좀 더 수월한데. 일단은 특징을 보게 되면 이 조건부 확률에서 이제 교집합 부분들이 범위를 봤을 때 A 이렇게 A 플러스 B보다 크고 A보다 크고 공통되는 부분들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A 확률이다라는 요 부분들 조금 특징 좀 살펴서 관계식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자, 이 부분 계산하는데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A하고 B 이 값이 이제 1일 때 지금 조사를 한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써져 가는 건데 1일 때 확률이 나와 있으니까 4분의 3 이렇게 해서 이거 좀 가볍게 좀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인데 얘는 곧바로 2일 확률이 구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좀 연산을 통해서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역시 3보다 클 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1보다 클 확률, 2보다 클 확률, 1보다 클 확률, 2보다 클 확률은 여기서 이제 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구했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또 3일 때 확률을 또 다시 연산을 통해서 좀 구해가야 돼서 구해가는 이런 형태. 됐습니까? 계산하는 부분들이 실수 유발하기 아주 딱 좋게 좀 구성이 되어 있겠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언제까지 해갈 수는 없죠. 빨리 이제 지금 81을 좀 조사하라는 얘기는 지금 보니까 1, 2, 3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규칙을 좀 잘 이해해서 나온 수 구성의 특징을 좀 잘 파악해서 규칙을 좀 잘 발견해 달라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독특한 형태로 좀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연습장 펴놓고 연습 좀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관계 이해도 조금 하려고 좀 노력을 기울여서 확실하게 좀 우리가 지식 속에 넣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아주 좀 독특한 그런 문제 형태니까요. 한번 잘 풀어보면 또 오랫동안 또 머리에 또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복습 어쨌든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문제가 되겠고 청명고시형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정기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6제곱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36 써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 쓰면 보겠고요. 크기가 9인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표본평균을 x바라고 하겠습니다. a 값이 이렇게 좀 주어져 있을 때요. 이미 실수 a에 대해서 a보다 클 확률과 b보다 적을 확률 이 부분들이 서로 같게 된다. 알겠습니다. 변수들을 좀 조심하면 되겠죠. a보다 클 확률 이 부분들 조사하라. 네, 그럼 뭐 이거는 표준화 시켜가면 되는 거니까 자 되겠습니다. 시그마 분의 6분의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평균이 50이었으니까 50 이렇게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그 다음 이번에 또 뭐죠? x 바가 b보다 큰 확률 구해달라. 역시 또 표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루트 n 자 9로 나누니까 이제 3분의 6분의 b 마이너스 50 이렇게 해서 좀 계산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변수 자체가 좀 더 서로 똑같아야 되겠죠. 부동호가 됐으니까 그러면 6분의 a-50 계산한 결과하고 여기는 이건 2분의가 되는 거예요. b-50 계산한 결과 서로 같겠다. 약분해주면 3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요? a-50은 이꼴 이거 좀 3b-15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뭐 좀 문제를 좀 정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플러스가 좋은 거니까 3b는 a 플러스 100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서 좀 살펴보면 되겠죠. 이런 형태의 관계식이 더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두 실수 우 a 값 범위 주어졌을 때 좌표평면에 또 나타내준다. 이거 뭐 좌표평면에 나타낸다는 얘기는 이쯤 a축하고 b축을 이렇게 잡아서 가면 되겠죠. y절편이 뭐 3분의 100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눈 거니까 뭐 기울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기울기가 이렇게 느슨한 형태, 기울기가 3분의 1 되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5부터 어디까지 다 기억해야 되네. 5부터 11까지 좀 봐라 이런 얘기인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요 기울기가 이제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간격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빼는 거니까 6이 되겠고 그러면 3분의 1이니까 요 간격이 2가 되는 거겠죠? 그럼 실제 자체는 요 모양이 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 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루트 2제곱 더하기 6제곱 처리되는 거니까 2 공통 튀어나가고 1,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루트 10입니다. 라고 해서 자체 길이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관계식 구해가는 거 자체가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변수 자체가 정규 모집단이니까 그러니까 x라는 변수 표본이니까 x 바 이렇게 됐을 때 표준화식 자체가 되는 거죠. 이 부분 표준화식 자체가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이렇게 되는 거하고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x 바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돼가는 구조, 표준화해가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 얼마나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0번 서술형 문제 정확하게 좀 잘 풀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보니까 아이디어 좋은 그리고 뭐 아주 19번 같은 경우는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문제들도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좀 통해서 실력 쌓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정명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